자, 12번. 극한 x가 1로 갔더니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간 것이 판단이 되네요. 그러지? 그래서 0분의 0꼴. 그럼 0분에 대한 0꼴을 어떻게 할 건지 저번 시간에 극한할 때 한번 설명한 거야. 극한으로 풀 건지 아니면 미분으로 풀 건지. 이 극한을 풀려고 하면 요놈이 x-1이라는 인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못 푼다는 아니야. 얘를 인수분해 하면 얘가 xn제곱으로 묶어지고 x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다시 x-1 xn-1제곱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분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풀 거라고. 되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푼다고? 분자식을 fx라 놓을 거고, 그러면 f1은 얘를 x2n제곱 마이너스 xn제곱 놓고 f1은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이고 x 플러스 1은 상관없는 식이고 요놈이 fx-f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식은 요 식이 의미하는 게 f'1이야. 그리고 여기다 1을 넣으면 2분의 1에 f'1 이래 된다고요. 그러면 fx가 프라임 x가 2n x의 2n-1 마이너스 n x의 n-1 여기다 뭘 넣을 거야? 1을 넣을 거야. 요 식이 1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1 넣게 되면 n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f'x가 f'1이 n이 돼서 2분의 1n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자. 이 정도. 뭐야?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나오면 당연히 연속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를 따르고 얘는 주기가 2야. 그러면 얘를 따르고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쉽게 가볼게요. 이 그래프 무시하고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반복하겠지. 주기적으로. 그럼 이 그림이 그대로 두 칸 오른쪽 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연결이 당연히 현재 그림상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림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연결이 돼야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연결은 됐는데 미분 가능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이 되려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서도 올라가야겠지. 됐나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여기서부터 끊어져가지고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쪽 점은 원래는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요 그래프를 그대로 두 칸 움직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잖아. 붙일 거면 이 점은 뭐야? 1에서의 미분계수. 이 점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럴 거잖아. 이놈을 그대로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 점은 원래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겠지. 됐니?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수값으로 보면 요 점은 F1, 요 점은 F-1. 그렇게 연결이 돼야겠지. 다시 말해서 요 놈은 우리는 여식에서 F1하고 F-1이 같고 F'이라고 F'-1이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흐름 이해되니? 이 문자가 두 개니까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현재 시기 3차 함수 그래프니까 그래프 모양이 3차가 이런 모양으로 결정이 돼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점대칭입니다.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점대칭이야. 3차 함수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건들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뭐냐면 3차 함수, 다음 시간에 그래프 그릴 3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3차 함수 설명할 거야. 그럼 요 점의 대칭인데 요 점의 위치가 얼마겠어? 0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나요? 0? 이해됩니까? 0? 그러면 이 점이 뭐야? 변곡점이라 부르고 이 3차 함수의 이 점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요 점 구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요 점 구하는 거에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점은 어떻게 구해? 모르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잘 봐.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 변곡점 구하는 방법은 우리한테는 두 번 미분을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지? 정확하게는 두 번 미분해서 0인 점이야. 여기까지 되는가요? 그리고 두 번 미분해서 0인 점 구하면 답이 나와. 근데 우리는 두 번 미분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지? 그러면 한 번 미분했을 때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면 두 번 미분의 의미도 발생할 거다고. 3차를 미분하면 뭐가 돼? 2차가 되겠죠. 2차가 되겠고 그 2차 중에서 자, 변화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양수 변화를 양수 0 음수 여기까지 가장 작아졌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커지고 있지. 그럼 이 변곡점이 의미하는 바는 얘를 미분했을 때 가장 낮은 부분이네요. 미분했을 때의 꼭지점의 위치라고 합니다. 꼭지점 X좌표. 미분했을 때 꼭지점 X좌표에 그러면 요식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 자, 요식을 하지 말고 요식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외워야 되니까요.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의 뭐인지 축인 위치죠. 축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3a분의 2 곱하고 2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이 변곡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p라고 이제는 알고 있고 외워줘야 된다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3차 함수 말고 상수항 얘기했고 1차항 계수 얘기했습니다. 상수항은 f0이고 1차항 계수는 f'0이고 됐습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따로 지정이 됐고 최고차항 계수는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수니까 그 다음에 2차항 계수를 얘기해 준 겁니다. 얘가 변곡점이 2차항의 계수까지 연결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는 0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 방정식의 세근이 뭐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3차 방정식에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p가 들어있고 요게 의미하는 게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된다고. 이해됩니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우리는 변곡점의 위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꽤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야. 꽤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야. 가장 심플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가 3차 함수의 변곡점은 꽤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직선이 요렇게 지났어. 직선이 어딜 지나냐면 변곡점을 지났죠.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얘는 점대칭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요 세 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요 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이걸 이용하면 다른 내용들도 이용할 수가 있다. 다른 내용 만약에 직선이 다른 데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세 근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근의 합이 요 점의 위치와 관련이 됐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변곡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 3차 함수 변곡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변곡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a분의 b. 2차 함수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변곡점은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워두면 돼요. 식이 나오면 우리는 변곡점 위치를 알 거고, 얘를 설명한 이유는 자, 요 점이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1인데 요 점의 기울기와 요 점의 기울기가 같다고 하면 요 점 위치는 0이 된다는 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0,0을 지나잖아요. 그럼 요 점이 0,0이에요. 됐어요?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어째야 돼? 같았다고 했죠. F1하고 F- 같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프가 원래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0, 1, 마이너스 1 이 그래프였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너희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까지 간다 하면 이 식을 봤을 때 요 말을 듣고 이러한 그래프까지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9번. 19번 식은 요 식이 나왔다는 것은 뭘 알려주려는 거야? 미분 계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요놈을 이렇게 넘겨서 h로 나눕니다. y 대신 h를 놓고 h 놓고 h 놓고 h 놓고 다시 말해서 요 식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2xh-1 생각이 있다가 하면 요놈을 바꿔서 썼을 거라고. 그러지? 왜?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해결됐고 요놈이 0이 되니까 f0이 당연히 1이 나와야 말이 되는 형태야. 그거 형태는 여기서 구할 수 있다. 0, 0, 0, 0 집어넣으면 f0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는 극한 계산하면 요 식은 f'0이야. 미분계수는 눈에 계속 박아줘야 됩니다. 미분 적분제에서 프라임 못 봐버리면 미분계수 못 봐버리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얘는 약분하면 2x. 그래서 요 식은 2x 플러스 f'0으로 나오는 겁니다. f'x가. 됐나요? 근데 f'x가 나왔네. f'0이 나왔네요. 2x 플러스 3이고 f금의 x는 적분까지 하면 x제곱 플러스 적분할 수 있죠. 3x 상수항 f0은 1. 이렇게 해가 fx까지 나온 거야. 근데 앞쪽 문제는 여기까지 안 나오고 뒤쪽 문제는 여기까지 나올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는 요놈은 요놈으로 하겠죠. 그렇지? 물론 이 문제는 아마 이쪽 문제는 우리가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요 풀이까지 가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할 거냐면 요 식은 f0이 1이니까 여기에 있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계산해 달라는 요구야. 원래 문제는 이 취지는 뭘라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풀어달라는 요구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요거에다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 1, 프라임 마이너스는 4야. 요놈 이따 하면 되겠죠. 그러지? 이미 a에 대하여 이 말은 뭔 말이야? 이미 a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물어봤어. 할 필요가 없지. 왜? 뭐란 말이 있어? 미분 가능 함수잖아.
얘는 뭐야? 연속에 대한 질문하고 있잖아. 미분 가능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 그러지? 8번. 자, 두 다항함수. 마음 편하게 풀 수가 있네요. 이제 두 다항함수라 했으니까 우리는 뭐 연속 미분 가능 다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요식은 x에다 1을 넣었더니 0이 됐으니까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래서 F3은 6이고요. 요식은 0분의 0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에 관한 식이다? 미분 계수에 관한 식이다. 그러면 요식은 F 프라임 얼마인가요? x에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x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 숫자 3만 남지. 그렇지? 얘는 f 프라임 3이 되겠습니다. x에다 1 넣었기 때문에 1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지? 이 됩니까? 여기다 1을 넣었더니 f3이 남았고 6은 f3이라 했잖아. f3-f3 해서 0이 된 거야. 이게 3을 기준으로 미분 계수를 구한 거라고. 식 이해됩니까? 이 식은 너희들이 이제 요 식까지 읽어낼 수 있다 하면 요런 약간 변형. 첫 번째 변형입니다. 이것이. 분자가 이거니까 원래 분모는 뭐였냐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요게 뭐였어. 근데 그게 계산이 돼서 x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거고 요 놈을 뭘로 바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를 t로 바꾸면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t가 3으로 가는 거죠. 그러지? 그럼 요 말은 요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t가 3으로 갈 때 t-3 ft-f3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은 f'3이다 이거죠. 됐어요? 됐어? 수를 넣었을 때 수투는 형태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해라 이 말이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1로 갔더니 분모가 0이 됐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f3이 나왔지. f3은 어디 있어? 6이잖아요. 6 상수야 그냥. 6 그럼 여기다 넣었어. 자, 분모가 뭘로 갔어? 자,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분모가 0이 됐습니다. 당연히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f3은 얘가 6이 돼 0이 안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려면 얘는 2가 돼야 되겠죠.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3은 2이고 요 식이 의미하는 거자. 식이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심플하게 정리해주는 것은 뭐냐면 부정형에 대한 생각과 상수에 대한 생각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F3은 상수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얘는 6이라고 생각하고 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 식을 적을 때는 이렇게는 먼저는 적진 않아요.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너희들이 접근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달라 이 말이야. 상수는 극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책에는 아마 이렇게 안 풀어지고 6 대신에 당연히 그냥 fx 플러스 3으로 적어졌을 거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적어졌을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풀 때는 얘가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얘가 6이니까 6 묶어내서 2가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0분의 0꼴이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G3이죠. 얘가 2는 G3이잖아요. 요 식은 G'3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앞에가 6이 붙었고요. 는 8이 되네요. 그래서 G'3은 3분의 4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극한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부정형 형태와 상수 형태를 분리시켜서 문제 푸는 거 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투 때 계속 연습이 돼서 마음이 편하게 풀어야 돼.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알겠어요? 말했습니다. 미적 가면 이게 훨씬 복잡하게 했어. 이게 뭐 한 5개, 6개 있습니다. 0인 거, 0이 아닌 거, 0인 거, 0이 아닌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시켜줘야 돼. 0으로 가는 놈들만 정리해주고 상수항 되는 것은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줘야 돼. 좀만 정신 차리자. 자, 20번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 여기에 있는 식들 보고 관계를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 일단은. 자, 미분 가능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f'x는 연속입니다. f'x는 연속이야. 그런데 프라임 x가 표현된 식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뭘 넣고 싶어? 지금 질문이 f'1은 뭐뭐일 때 구하시. 그냥 요거 구하라는 소리네. f'1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되겠네. 그렇지? 그럼 f'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f'1이 나타나는 게 0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 됐나요? 그럼 여기다 1은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었더니 1, 1, 1, 마이너스 2f1. 그래서 f1은 0 하나 나왔습니다. f1은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f'1을 구하고는 싶은데 앞에 x-1이 있으니까 x-1로 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다시 이 문제의 의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f'은 연속이야. 근데 있는 식에서 f'1을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연속인데 구할 수 없다고 하면 함수 값으로는 구할 수 없는데 극한 값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이라고 f'일이 같음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요구야. 뭐가? f'이 연속이니까 f'일을 직접 못 구하니까 우리는 리미트 f'를 1이 아니라 f'x네요. f'일을 직접 못 구하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를 이용해서 f'일을 구하자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얘랑 얘랑은 차이가 있어 원래. 얘는 1을 넣은 거고 얘는 1을 넣은 게 아니야. 1 가까이 가는 것은 1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x가 1이 아닐 때는 f'x는 x로 나눠주면 여기가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적어볼게 그냥. 요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뭘 붙일 거야? 리미트 x를 1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값이 구해지면 그 값을 그대로 f'1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지. 그럼 요놈의 극한만 계산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요놈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x가 1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갔고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갔죠. 아까 이것이 0이었으니까 이것도 0이었잖아요.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건데 극한 쪽의 성격을 갖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얘가 분명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제거시키고 남는 거. 이쪽은 어떻게 할 거야? 미분 계수로 갈 거야. 근데 요 식을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지? 그러면 요놈을 뭐라 넣을까요? gx라 놔도 되겠지? g0은 얼마였어? g1은 얼마였어? 0이었잖아. 요 식이 지금 g가 놓은 거야. 여기다가 1 넣으면 당연히 0 됐잖아. 그렇지?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gx-g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1이 되겠네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것도 식을 보는 눈이야. 물론 얘를 쪼개가지고 풀고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분명히 여기 인수분해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식을 조금 넓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왜? 0분의 0꼴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놈을 g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f 프라임 x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습니다. x자리에 1을 넣으면 얼마죠? 11945 얘가 5 마이너스 2f 프라임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g 프라임 1은 5 마이너스 2f 프라임 1이에요. 아니 근데 뭐라겠어?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x랑 f 프라임이라고 같다고 했지.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x랑 f 프라임이라고 같죠. 그래서 이놈을 넘겨가지고 같은 값이니까 나누게 되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x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1은 3분의 5가 되겠죠. 계산은 이해됩니까 지금? 자, 여기서 일단은 이 문제는 보통은 우리가 예시로는 프라임이 없는 식이 보통 등장하는 거야. 근데 여기 f 프라임하고 fx를 연결을 시켜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짐을 이용하려고 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극한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식이 좀 더 빨리 연산이 되겠죠. 다음. 자, 얘도 다음 함수. fx를 지금 0보다 작을 때, 0부터 1까지, 1보다 클 때, 그래서 0gx 1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f라고 정의합니다.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네요. gx 중에 차수가 가진 함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니까 그래프 형태는 현재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우리는 그래프가 미분 가능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표현상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면서 연속이면서 그래프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심히 올라가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 정도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아 이거는 미분 불가능 이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알겠나요? 미분 불가능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 불연속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첨점 생각하고 일단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은 그래프가 여기서 그래프가 이쪽에서 변화 1과 이쪽에서 변화 1이 여가 0이었으니까 여기도 0으로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곡선이 0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는 극점에 대한 형태를 갖고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느낌상 얘가 변곡점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최소가 3차라는 것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아마 서술형에서는 아마도 얘를 n차로 놓고 뭐 풀었을 거야. 아니면 n에다 1 넣고 풀고 2 넣고 풀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얘놈이 3차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 말이겠죠. 이러니 아마 풀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 거냐면 1 넣었을 때 안 되는 이유 2 넣었을 때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고 3이 넣었을 땐 되더라 이거지. 3만 되는 건 아니야. 4도 되고 5도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가장 낮은 함수를 구하시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연결되는 3차 함수임을 알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3차 함수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보여야 돼 지금? 일단은 변곡점이 보여야 되겠죠.
얘가 변화율이 0이고 얘가 변화율이 0이죠. 변곡점 위치는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변곡점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흐름 이해돼 지금? 응? 자, 지금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 모양에 대한 얘기가 좀 덜 될 것 같긴 한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돼야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3차 함수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3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3차 함수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선생님은 3차 함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뭐라 부르냐면 변곡점 그래프라 부르고 이 단어는 쓰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약속이라 생각하면 돼. 얘를 보통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3차 함수의 원래 기본적인 형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3차 함수 기본형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원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접선 그래프라고 선생님은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변곡점 그래프라는 것은 이 변곡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다는 거고 접선 그래프라는 것은 이 중에 접선 가장 쉬운 접선이 요 접선입니다. 요 접선이 제일 쉽겠네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다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요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대 1이라고. 그래서 2분의 3이야. 요게 접선 그래프야. 나는 요거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선생님 3차 함수를 다음 주에 아마 설명을 할 거야. 그때 복습을 해가지고 적어도 3차는 4차까지는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3차는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그래프에 대한 식 구하는 거, 그래프 모양을 보면 식 구하는 거, 식 보면서 그래프 구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연습해야 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니까 요게 2분의 1이 되는 것은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현재 gx라는 식은 여기가 현재 x축입니다. 0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2분의 3을 지나는 그래프야. 그 다음에 요놈이 A. 지금 확인 안 한 거 뭐야? 이용하지 않은 게. 요거 이용하지 않았지? 1,1을 이용하지 않았지? 요 식은 x절편 두 개를 이용한 거야. 0, 0, 2분의 3을 이용해 쓴 거고요. 알겠어요? 요 점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G1은 A 1, 1 마이너스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 앞쪽 문제가 지금 문제는 뒤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좀 더 많이 쉬워질 거야. 이 앞쪽 문제는 당연히 너희들이 미분해보고 연속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풀라는 요구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이 돼야 된다고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은 분명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어떤 식을 세워가지고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면서 프라임 0은 0이고 프라임 1은 0이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거지. 한참 돌아가는 겁니다. 3차 함수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문제가 쉬워지는 형태 된다. 아시겠죠? 응. 오, 많이 됐네. 한 단어 비긴 못 하겠네. 6번. 최고점 계수가 2인 3차 함수 fx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 그래프와 직선 y는 k. y는 k가 이거네요. 교점이 지금 a, b, c야. 그 x좌표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이 거리는 3이고 이 거리는 4야. 그랬을 때 f 프라임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런 질문이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베타에 대한 식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식을 다 베타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fx에서 누구랑 연립을 할 거야? k랑 연립을 할 거죠. 연립한 거야. 그랬더니 세 근이 나온 거야. 알파 x 베타로 그냥 적어볼게요. 베타 여기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베타 여기가 베타 플러스 4 식이 됩니까? 최고참 계수는 2. 우리가 했던 거야. 이 정도는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니까 두 개 연립해서 세 근이 나왔다. 인수가 나왔다. 이런 거 했던 거지. 그러면 요놈을 어찌돼? 프라임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f 프라임 베타는 이렇게 풀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요놈 하나 둘 세 개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베타라는 식이 있겠지. 다시 말해서 베타가 남아있는 항은 다 0이 될 거야. 베타가 들어있는 항은 0이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베타가 들어있지 않는 항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베타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2 베타 3에 베타 마이너스 4 어떤 의미지 됩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몰라. 좋습니다. 식 세우고 미분하는 것만 연습시키면 되겠네. K는 상수항으로 사라졌습니다. fx가 x-1, x-2, x-3이면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f'x는 미분 그대로 가운데 미분 그대로 뒤에 미분 그대로 여기다가 나는 3을 집어넣을 거야. 3이 남아있는 항은 0이 될 거라고. 됐니? 3이 안 남아있는 항, 요 두 개만 3 집어넣어서 마무리할 거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fx가 x-1, x-2, x-9 했을 때 f 프라임 예를 들어서 9를 구하라 하면 미분 그대로 두 번째 미분하고 세 번째 미분하고 이렇게 그대로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9가 남아있으면 다 0이 될 거고 얘만 미분한 나머지가 8개의 그 곱이 있을 거 아니야. 곱이. 거기다가 9를 넣으면 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8부터 1까지 뭐 8팩 이렇게 떨어지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애를 미분하는 방법론이 되겠고 그 안에 인수가 있는 놈은 쉽게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많이 이용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안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알겠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접선에 대한 얘기는 자 어중간하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잘할 거야.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구할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책에 풀이 들어간다 하면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접점을 놓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프라임 A입니다. 그러면 접점 있고 미분했으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 점이 외부의 점, 이 점을 지납니다. 라고 푼 거야. 접점을 뭔지 모르니까 나는 t, ft라 놓고
그래프식은 있을 거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F'T이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점을 대입을 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점을 제일 나중에 대입을 한 거야. 근데 이 연산이 조금 더 힘들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먼저. 잘 들으세요. 이제 다음에 점이 나오면 왜냐면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쉽잖아. 직선 두 점만 있으면 쉽잖아. 그래서 주어진 점을 미리 사용하면 훨씬 더 연산이 편해질 거라는 거야. 무슨 의미냐면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한 기울기는 t-x1이야. 분의 ft-y1입니다. 는 미분하면 f't를 쓸 거야. 요렇게 쓰면 훨씬 더 빨리 해석이 될 거야. 해되니? 됐어요? 이게 안 되는 게 한 10개 중에 하나는 안 돼, 잘. 이게 당연한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선이라는 거에서 하나의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이용하면 연산이 훨씬 더 편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해볼게요. 점 2,4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를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것은 일단 PQ 다 구하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 알겠어요? 아니면 접점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2,4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요 점을 연결하는 요 길이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요 점을 구해가지고 요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내가 요거를 빨리 구한다 하면 뭔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 그러잖아. 두 개 연산하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야. 내가 이 식이 어려웠다고 대입하는 게 어려웠다고 숫자가 너무 지저분했다고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알겠나요? 방법론이 뭐냐면 요거에 접점을 뭐라 놨냐면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라 놓고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2,4를 그대로 이용하자 이거지. 이렇게 되겠지. t, 요 점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2,4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요게 어째?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식이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되니까 t의 값을 두 개 구할 수가 있겠다. t 값 두 개 구하면 두 개의 점 구해서 거리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돼? 차이점 보여줄까? 얘를 미분했어. 요 점 구했어.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 x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을 구했어. 이게 접점 설정하고 기울기 구해서 식을 세웠어. 여기다가 2,4를 대입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식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이것보다 이 식이 똑같은 식이야. 이게 더 편하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앞으로 다 이걸 사용할 거고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y는 f 뭐 프라임 뭐 t를 놔도 a를 놔도 관계는 없겠죠? 또 하나는 fx식이 좀 길겠지. 2차 아니면 3차 중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식을 이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연산하면 식이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그 식을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이 식 들고 다니세요. 그냥 뭔가를 구하라 할 때까지. 그럼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뭐가 나와? y절편이 나옵니다. 또는 x절편이 나옵니다. y절편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거의 외워버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t f 프라임 t이고 지금은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근데 y절편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얘를 식을 쭉 정리해가지고 식을 쭉 여기까지 적어가지고 y절편 구한다고 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거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후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라 이 말이야. 됐어? 자,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넘기고 나누고 t 넘겼습니다. t 마이너스 f 프라임 t분의 ft 이렇게 쓰고 나서 대입을 하라는 소리야. 이러니? 지금 외울 건 아니고 방법론만 이해하면 돼. 식을 요 놈이 좀 더 가벼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식을 갖고 필요한 놈 구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후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이거야. 요렇게 식 써야지 조금 더 편하게 넘어갈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다음에는 y절편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외워두고 쓰고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1번 주 과제는 이제 도함수 활용 2번, 3번입니다. 도함수 활용 2번, 3번. 2번, 3번이 꽤 어렵습니다. 내용상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투 책에서. 그래서 좀 주초에 좀 열심히 풀어놔야 돼. 알겠죠?